아이고, 아파 죽겠네. 관절염은 솔직히 많이 아파요. 통증 어느 순간에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막 다리가 똑똑똑똑 소리도 나고, 막 송곳이를 막 찌르는 것 같고. 칼로 벤 것처럼 많이 아파요. 찌릿한 관절 통증 느껴본 적 있으시죠? 파스를 바르고 붙이고 뿌려봐도 도무지 가실 줄을 모르는 관절 통증. 다양한 원인 중 나에게 관절염이 온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럼 관절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백세 주치의가 본 신영미 씨의 관절염 악화 원인. 바로 잘못된 입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을 괴롭히는 관절 통증. 뿌리째 뽑을 방법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건강할 방법을 안다. 이 질병의 원인 그리고 내가 아픈 원인을 알기 위해서 오늘 신영미 씨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신영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온 신영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신 건지. 저는 무릎이 좀 잘 붓고 바늘로 이렇게 콕콕 쑤시듯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계단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는 이제 가지만 내려갈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거든요. 병원을 갔더니 관절염 진단을 받았어요. 정확한 관절 상태를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본 신영미 씨. 워맥 지수는 통증의 점수를 알 수 있어 관절염 치료에 중요한 검사인데요. 검사 결과 심한 통증을 느끼는 관절염 2기에 혈압도 높은 상태. 네,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영미 씨께서 진단받으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저희가 자동차를 오래 타게 되면 타이어가 닳듯이 연골도 노화에 의해서 많이 쓰게 되면 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 밑에 있던 뼈가 노출되고 뼈가 자라나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영미 씨의 일상을 함께 보면서 도대체 왜 관절염이 생기고 악화된 건지 한번 일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자전거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영미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이클 타는 게 취미인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못 타다가 오늘 좀 날이 풀린 것 같아서 자전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30대부터 시작해 대회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진심인 취미 자전거. 복장과 장비까지 제대로 갖춘 모습. 그래도 좀 운동을 하시네요. 좋아하는 운동인데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사이클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밖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풍경들도 좋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오랜만에 즐기는 취미 생활. 설레는 마음을 안고 페달을 밟아보는데요. 금방 멈춰버린 자전거. 시큰거리고 찌릿찌릿한 무릎 통증 때문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렸건만 결국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다시 끌고 가는 영미 씨. 제가 사이클 타는 거 취미고 굉장히 즐기는데 요즘 무릎이 아프다 보니 그러질 못하니까 그게 제일 우울해요. 무릎 관절염이 심하면요, 이게 통증으로 걷거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운동량이 적어져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비만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게 되고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을 해보는데요. 관절염이 온 이후로 무릎을 굽히기 어려워 보조 의자 없이는 집안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그 보조의자 없으면은 걸레질이 너무 힘들어요. 하기 힘들어요, 진짜. 걸레질 하려면 이렇게 엎드리거나 이제 무릎을 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찾다 보니까 그 보조의자를 놓고서 하면은 조금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래도 아프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조의자를 활용해서 이제 청소질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아픈 무릎에 힘이 실리는 걸 피하다 보니 짝다리를 자주 짚게 된다고요. 제가 오른쪽에 이제 통증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덜 아픈 쪽으로 이렇게 지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드디어 휴식 시간. 무릎 통증으로 외출이 어려워지다 보니 TV 시청이 유일한 낙이라는 영미 씨. TV를 보면서 편하게 양반다리도 했다가 다리 꼬기를 반복하는 모습인데요. TV를 보면은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게 되니까 무의식적으로 양반다리를 또 했다가 다리를 꼬기도 하고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큰 활동이 없이 사소한 움직임에도 통증이 불쑥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호랑이가 다리를 물어간 듯이 아프다는 관절 통증. 무거운 거는 될 수 있으면 좀 안 들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도 바닥을 좀 짚으면서 힘 덜 들이고 일어나거든요. 무릎에 부담을 좀 덜 주려고 다이어트를 해서 한 3kg 정도 뺐는데 크게 좋아지진 않는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플 때마다 영미 씨가 찾는 것은 파스. 바르고 뿌리고 잠시나마 통증을 달래봅니다. 제가 이제 갱년기 오고 또 완경이 되면서부터 좀 관절염이 심해졌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50대 넘어가고 하니까 관절염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성 환자분이 남성 환자분의 2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중년에 접어들면서 완경기를 거쳐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골밀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영미 씨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한참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백세주치의 3인방. 그 결과는? 아까 계속 짝다리 짚고 설거지도 하시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계속 집안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들은 굉장히 관절에 큰 부담,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똑바로 두 다리로 섰다 그러면 양쪽 다리에 50%씩 체중이 분산이 될 텐데 짝다리를 짚었다 그러면 한쪽에 70% 이상의 체중, 하중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되면 결국은 관절 손상, 관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TV 보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양반 다리를 좀 하고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릎이 과도하게 많이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근육과 뭐 주변의 인대 조직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돼요. 또 그런 상태에서 체중 부하가 되면은 무릎에 좀 부담이 또 될 수 있고 또 다리가 많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 보니까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회전이 좀 일어나면서 이렇게 오다리 형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흔히들 관절 질환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거든요. 무심코 했던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영미 씨의 관절 건강을 악화시켜서 관절염까지도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세주치의가 본 신영미 씨의 관절염 악화 원인,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는 양반다리와 짝다리 자세. 신영미 씨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노화 관련해서 생기는 피부에 생기는 주름,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생기면 어때요? 바로 알잖아요. 속상하고.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관절 연골은 이렇게 손상이 되고 있어도 노화가 되고 있어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계속 돼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맞아요. 아프고 나서야 이제 아 내가 어디가 안 좋은가 병원도 가게 되니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 관절이 건강하실 때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 개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안짱걸음이 눈에 띄는 이미화 씨를 만났습니다. 예, 어머니. 아, 예. 거의 다 왔어요. 아, 예,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예. 제가 아이들을 중국어 1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방문교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학생 집에 가가지고 수업하러 가요. 오, 언어 능력자시네요. 능력자네, 능력자. 아우, 그러니까 지금 통증 때문에 계속 자꾸 멈춰 서시네, 요즘 보니까. 숨을 못 쉬겠네.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아우씨, 또 무릎이 아픈 거야. 미치겠네. 40대서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잠깐 배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아파오더니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심하게. 시큰거리고 아프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하더라고요. 배구 대회에 나가 무리한 운동을 했던 것이 통증의 원인일까요? 근데 무리한 운동도 관절염의 약한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서 관절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퇴행성이면 그 뭐 무리한 운동인 게 원인일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무릎이 아파 다리에 힘을 빼고 걷는 게 습관이 된 미화 씨. 그렇게 걷다가 발목이 꺾여서 인대 파열까지 올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도 겪었다는데요. 걷다가 이제 좀 관절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니까 조심조심 걸었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삐걱해가지고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증으로 멈춰서는 일이 잦다 보니 한참 만에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화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계단.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네. 아, 올라가려면 큰일 나겠네. 이 관절염 환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제가 봐선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는 체중이 한 3배 정도, 내려갈 때도 한 5배 정도 하중이 무릎에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죠. 한 발짝에 갈 수 있는 거리도 2발짝 조심해서 가게 되고 좀 모든 행동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아유, 참. 완경이 오고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또 뭐 무릎까지 아프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관절의 통증만큼 무서운 것이 바로 그 우울감인데요. 실제로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그 사소한 자세라든지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외출이 꺼려지게 되면서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이 심한 관절염 환자들은 웃음기가 없어요, 보면. 학생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28층인데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막 머리는 막 빙빙 돌지, 얼굴은 하얘졌지, 무릎은 깨지게 아프지. 아, 너무 힘들었어요. 학생들을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 공부를 멈추지 않는 미화 씨. 그런데 최근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에 이어 손가락 관절까지 통증이 찾아온 것인데요. 제가 방문교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손을 많이 써요. 이렇게 뭐
정리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글씨도 써서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손가락에 관절에 좀 많이 힘이 가나 봐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또 요즘 들어서 더 심하게 아프네요. 관절염 하면 보통 무릎에 생기는 관절염을 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관절염이 바로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 약 3천만 번 정도 사용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인데요, 인구. 그렇게 되면은 손가락 사용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던가 손가락에 자극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퇴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손가락. 하지만 손가락 관절염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만으로도 힘든데 관절 여기저기 연달아 통증이 생겨나는 상황에 괴롭기만 한 미화 씨. 좀 쉬자. 금세 피곤해지는 몸. 잠시 누워서 휴식을 가져봅니다. 왜 이렇게 요즘 자주 잊어버려. 잊었던 약을 챙겨 먹는데요. 잠깐만요. 무슨 약을 드시네요? 보니까. 어떤 약을 드시는 걸까요? 고혈압이 있어요. 회사 사람하고 싸우다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185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로 죽을 뻔했다고 자주 병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는 당뇨에다가 혈관 질환까지 나이가 드니까 좀 서럽기도 하고 관절까지 아프니 좀 힘들기도 하고 요즘 좀 심란해요. 우울증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홍기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자, 우선은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렇죠.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의 전형적인 이런 습관. 일어날 때 다리를 무릎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요. 바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천천히 앉아보실까요? 앉을 때도 무릎을 짚고 앉는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일어나고 네. 앉을 때도 무릎을 안쪽으로 모아서 앉아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무릎 안쪽에 어떤 인대나 이런 뭐 근육에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지 않으면은 내 무릎이 고정적으로 힘을 잘 발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무릎과 고관절과 발목의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은 제가 한번 무릎을 잠깐 만져볼 건데, 네. 자, 우리가 무릎의 구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슬개골이 잘 움직이느냐예요. 이 무릎뼈입니다. 자, 우리가 위쪽에는 대퇴골이 있고 아래쪽에는 밑에 경골이 있고 그다음에 무릎뼈, 이 세 개가 이루는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인데 지금 뭐가 좀 문제냐면은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고 뚝뚝뚝 소리가 나고 위로는 너무나 잘 움직여요. 지금 보이죠? 네네네네. 그럼 어떤 거예요? 나는 평소에 허벅지 근육에 곽인장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쉽게 또 서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무릎 상태가 온전히 저항성을 잘 발생시키고 있는지. 네. 서서 한번 평가해 볼 건데 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 방법이 있어요. 자, 왼쪽 발등을 오른쪽 오금지에 대보세요. 이렇게. 오금지에 대보세요. 자, 우선은 잘 서 있어요. 잘 서 있어요. 요것도 어렵죠?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오른쪽 무릎의 안정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한 1분 정도는 서 있을 수 있어야지만 정상치예요. 그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오금지에다가 발등을 대고 나서 내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 무릎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어우,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무릎이 자꾸 안쪽으로 말리고 네. 흔들리죠. 네. 그러니까 어머님 무릎 상태는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 더 버티기 힘들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미화 씨의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는 웜액 검사와 길이가 정해진 선 위에 통증의 정도를 환자가 스스로 표시하도록 하는 바스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일상에서 큰 통증을 느끼는 관절염 2기로 고지혈증과 고혈압까지. 백세 주치의가 본 이미화 씨의 관절염 악화 원인,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미화 씨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안짱다리로 걷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짱다리를 걷게 되시면은 주로 바깥쪽 관절에 무리가 돼서 바깥쪽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팔자걸음을 걷게 되시면 안쪽 무릎에 하중이 많이 부하가 일어나면서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자걸음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일단 골반이 뒤로 넘어오게 되면서 골반에 연결되어 있는 허리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이제 추간근들이 좀 좁아지면서 뭐 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고관절도 이제 외회전되게 되면서 무릎 관절의 안쪽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무릎 관절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5분만 걸어도 막 다리가 막 저릿저릿하다, 그렇게 되면은 걷는 자세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못된 그런 걸음걸이가 뭐 당장 한두 번 때문에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가 계속 장기간 지속된다 그러면은 결국 관절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손상이 계속 누적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질병이 유발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본 게 있거든요. 이분이 혈압이 높더라고요. 혈관이 안 좋다 그러면은 혈관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관절 염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관절에 염증이 있다, 이거 자체가 또 염증이니까 혈관에 계속 악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 손상과 관절염도 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대사질환과 관절은 뭐 따로가 아닌 거죠. 네. 관절염 환자 중 약 63%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 선생님, 그럼 관절 통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얇은 연골이 어느 정도 두께냐면은 3mm 정도 되거든요. 3mm? 3mm도 느낌이 안 오죠. 네. 3mm가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말 얇은데요? 이걸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3mm. 계속 쓰면은 연골이 닳겠죠. 그런데 닳았을 때 이게 재생이 되면 좋은데 연골은 재생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씩 닳았을 때 내가 알아야 빨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닳아도 증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증상을 느낄 정도다,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이미 연골 마모가 심해진 상황, 그때야 가서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골이 마모된 상태가 되면 뼈랑 뼈를 완충해주는 작용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증이 평생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골이 마모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절 부위의 모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 초록색을 우리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에 분홍색, 이걸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에 있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뼈는 연골이 없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 뼈는 연골에 의해서 보호를 잘 받고 있고, 왼쪽 뼈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각각을 우리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움직여 볼게요.
먼저 연골이 있는 쪽에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보면 바닥에 떨어지는 가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연골이 없는 쪽에 관절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 제 무릎이 막 갈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 연골이 계속 손상을 받고 관절에 손상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 3인방이 관절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줄 거거든요. 그 전에 관절 관리를 잘 하셔서 관절염을 개선한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을 만나보고 관절 건강 관리법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연령 60대 흥겨운 댄스 교실 현장. 그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튼튼한 관절을 자랑하며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실버 댄스를 가르치는 안숙화 씨. 제가 인연이 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정말 활력이 넘치시고 엔돌핀이 팍팍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제가 넣을 수 없는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무릎이 아프셔서 많이 힘드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시고 항상 활력이 넘치시고 우리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훌륭하신 분입니다. 관절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66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인 모습인데요. 무릎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전혀 문제 없고요. 아주 거뜬합니다. 와, 젊은 사람도 이 정도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66세시잖아요. 뭐 그냥 봐도 관절이 엄청 튼튼해 보이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좀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리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관절 주위에 근육도 강화가 돼서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관절 통증이 좀 경감될 뿐 아니라 그리고 관절염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통증도 좀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피로감까지도 개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6년 전에 60대 접어들자마자 무릎 통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하도 시큰거려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연골 주사를 맞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구두를 신고 다니면 이제 무릎이 시큰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내려갈 때 그때도 이제 무릎이 통증이 찌릿하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이제 뭘 잡고 이제 일어나야 될 정도로 힘이 들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막 칼로 쑤시듯이 따갑고 아프기도 하고. 연골 주사를 맞을 만큼 심각했던 관절염 2기 진단. 숙화 씨가 관절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일 댄스 교실을 끝내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무릎을 많이 서거나 많이 걸은 날에는 몸이 피곤하니까 뭐 집에 오면은 족욕을 꼭 하게 돼요. 족욕을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릎의 통증도 많이 완화되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10분으로 타이머를 맞춰두고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복숭아뼈가 잠길 정도로 발을 푹 담가줍니다. 따뜻하겠다. 네. 족욕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면서 통증 좀 떨어뜨리고 또 부기도 완화시켜주면서 관절이나 근육의 이완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좀 마음도 이완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언제나 자세는 꼿꼿하게 바닥에 앉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의자에 앉을 때도 단전에 힘을 주고 허리를 핀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리만큼 자주 쓰는 손. 손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 때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관절염을 알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도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루 종일 이제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 관절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한결 손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자, 손을 이렇게 펴서 네, 손가락을 뒤로 이렇게 제껴주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십니다. 하나, 둘, 쭉쭉 당겨주시고 쭉 밀어서 안쪽으로 당기시고 또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한결 손의 뻐근함이 많이 완화가 되고 줄어들더라고요. 네, 손가락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이라든지 손가락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길러서 손가락 내재근을 강화시켜서 손가락 건강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막 수시로 하면 되겠네요. 네. 또 다른 비법은 집안일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 마른 옷을 걷어 바닥이 아닌 식탁에 올려두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빨래를 식탁에서 하시네요? 네,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앉아서 하면 무릎이 통증이 와서 힘들어요. 관절염이 생긴 이후로는 저는 절대 앉아서 일을 안 해요. 거의 집안일을 이제 서서 거의 하게 되더라고요. 바닥 청소를 할 때는 청소기를 이용해 최대한 무릎을 굽히는 일이 없게 하고요.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주변 사물에 의지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방면의 노력 끝에 관절 건강을 되찾은 숙화 씨. 관절 건강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인데요. 네, 컨트롤7이라고 네,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그 주변에 친구가 추천을 해서 먹고 있었는데 확실히 컨트롤7을 먹고 나니까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콘드로이친이 우리 몸의 뭐 장기, 피부, 뼈, 아니면 눈의 각막, 뭐 여러 곳에 분포를 하는 건데 특히 이제 관절의 핵심 부위, 핵심 성분이 연골이잖아요. 이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절을 지탱하기 위해서 탄력성이 생명인 연골에 수분을 더하는 보수성 작용을 하고 탄력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관절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 매트리스 속에 있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해서 관절과 관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뼈와 뼈가 닿는 마찰력을 줄여줘서 좀 부드럽게 관절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관절이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좀 예방해주는 역할까지도 같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있는지 몰랐어요.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콘드로이친도 늙는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먹으면서 원래 우리가 40대 정도가 되면은 최고로 내가 가지고 있던 콘드로이친 양의 절반밖에 안 남는다 그러거든요. 콘드로이친도 노화가 되면은 점점 끊어지고요, 구조가. 길이도 짧아지고 크기도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단 콘드로이친이 하는 일이 연골, 관절의 탄력,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콘드로이친이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관절, 연골의 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뼈와 뼈 사이에 고리 역할을 하는 연골이 기능이 저하돼서 외부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워지는데요.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활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콘드로이친이 부족하게 되면 마치 기계에 기름칠이 덜 돼서 삐걱거리듯이 관절이 울퉁불퉁하게 돼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숙화 씨처럼 이런 콘드로이친을 챙겨 드신다라고 하면은 연골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연골의 보수성, 탄력성을 부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손상된 연골을 보수해주고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20m 걷기 시간으로 운동력을 평가한 인체 시험 결과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고 6개월이 지난 후 20m 걷기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 후 관절 염증 성분이 억제되고 연골 생성 인자는 유지되었다는 동물 실험 결과. 네, 저희가 관절염 개선을 위해서 우선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보호대 착용입니다. 보호대요? 아무래도 이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은 그 안정성이 좀 더 확보가 되니까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특히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게 되면은 체중의 부하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이때 보호대를 착용하게 되면은 근육이나 인대의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보호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오늘 또 전문가가 나오셨잖아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릎 보호 방법 한번 좀 알려주실 게 없을까요? 제가 또 오늘 또 마침 나왔으니까 병원에서 또 하는 테이핑이 있어요. 또 전문적으로 딱 맞춤으로 제가 한번 테이핑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구부린 자세에서 피는 동작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구부린 동작에서 필 때 압박력이 좀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 압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밑에 쪽에서부터 위쪽으로 감싸는 테이핑을 먼저 해줄 거예요. 자, 뼈 아래쪽, 무릎 아래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잡아준 상태에서 위로 가볍게 올려서 고정시켜주고 하나씩 이 슬개골을 감싸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다시 또 이 반대편도 슬개골을 감싸면서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X자로. 네, X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해 주시고요. 고정해 주시고 그대로 무릎 관절 옆을 지나서 오금지를 지나서 그대로 돌아서 무릎 관절 위쪽으로 올라와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영상을 또 계속 보니까 네. 손목이나 또 손가락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불편하시다고 제가 얘기를 좀 전해 드렸거든요. 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손목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손목도 제가 잠깐 볼까요? 네. 손목을 보면은 너무 손목을 이렇게 위로 젖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인대가 헐거워지면서 손목이 자꾸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손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잡아줘야겠어요?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이렇게 잡아주는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손목을 지지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죠?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손목을 사용할 때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손목을 들어 올리니까 손목을 뒤로 젖히니까 어떻게 돼요? 잘 젖히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테이핑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손등 방향으로 테이핑을 하나 붙일 겁니다. 네. 손등에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네. 손등에다 하나 붙여준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린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안쪽으로 갈 거예요. 안쪽으로 부드럽게 쭉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내가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도와주는 테이핑이 될 수 있고 더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테이핑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해줘야겠죠. 반대쪽은요. 수근골 쪽을 먼저 고정을 시켜준 상태에서 다시금 이 안쪽에 팔꿈치 안쪽에 뼈 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을 들어 올릴 때 저항감이 또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손목을 감싸주는 테이핑도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대로 이렇게 이거 뒤집어서 붙여주고 다시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은 손목을 움직였을 때 좀 더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테이핑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쓰는 거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잡아준 테이핑. 네.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안쪽하고 손목을 감아주는 테이핑. 네. 그리고 무릎 안쪽을 잡아주는 테이핑. 요렇게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또 하나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 진짜요? 자, 관절과 연골을 구성한 성분 중에 예.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을 또 복용하게 되면은 네. 또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콘드로이친을 매일 1200mg 섭취한 결과 42일 후부터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 후 손관절 통증 감소, 움직임과 기능의 개선을 보였다는 인체 시험 결과. 신영미 씨 무릎 관절 악화 원인이 뭐라고 하셨죠? 아, 저는 잘못된 자세. 올바른 자세 교정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실 때 양반다리 하신다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같은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은 그 통증 자체를 또 질병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아픈 게 6달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내지는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겠죠. 네, 그리고 노동력에도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또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고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는 친정 어머니가 관절염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관절염도 유전이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유전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래서 직계 가족분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들 중에서 관절염을 앓고 계셨으면은 다시 한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은 신영미 씨의 관절염의 원인, 노화, 또 가족력, 유전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인데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숙화님이 드신 콘드로이친 같은 성분을 드시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절염이 진행되면 연골이 닳으면서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며 통증이 발생하는데요. 콘드로이친 섭취 후 연골 부피 손실률을 검사한 결과 섭취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골의 부피 손실률이 감소했으며 평균 너비의 변화값이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증가하면서 관절 사이의 간격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콘드로이친 먹을 때 주의사항은 있을까요? 콘드로이친의 하루 섭취 권장량 1200mg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안정성이 검증된 원료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겠죠. 2주 후 다시 만난 영미 씨. 자전거를 타시네요. 사이클 잘 타시나 봐요? 네, 전보다 덜 아파져서 이제 사이클 타는 게 괜찮아졌어요. 운동 후에는 얼음찜질로 통증을 완화했습니다. 족욕과 무릎 테이핑을 꾸준히 실천한 미화 씨. 2주간 열심히 노력한 두 사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영미 씨와 미화 씨 모두 통증을 나타내는 검사 결과에서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통증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무릎 움직임도 순해진 것 같고. 관절 통증이 줄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이클을 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100세 인생에서 중요한 관절 수명. 관절 수명을 늘리기 위한 연골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채널 A